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 8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7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잭슨홀 미팅의 여파가 3일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0.96% 하락, 나스닥 1.12% 하락, 그리고 S&P 500 1.10%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3일째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전달이 되어질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펙의 감산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또 오늘 급락을 하면서 5.54% 하락하면서 91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91.64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월 그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 그런 지수가 나와서 괜찮게 나왔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만은 시장이 뭐 회복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매물을 좀 더 뱉어내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1.1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선 자체는 저번 방송할 때 그어놨던 건데 지금 그 61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61선 지금에서 이제 아래꼬리 달리면서 한 번은 잡아줄 수도 있는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연하게도 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지표가 나오고 어떤 뭐 흐름들이 나올지는 당연히 열려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61선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61선이 이제 또 이 7월 어, 마지막 주쯤에 만들었던 박스권 구간의 이제 매물들하고 겹치는 부분이니까요. 이때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려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네, 오늘 0.06% 상승했고요. 오늘 10년물보다 2년물짜리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지금 신고가 찍으러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종가 기준으로는 찍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스탠스가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단기물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게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만은 오늘 공포지수가 상승하다가 또 소폭 이 나스닥 아래꼬리 달리고 뭐 다우존스도 아래꼬리 살짝 달리다 보니까 공포지수도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6.21% 21 포인트로 20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거고요. 다시 20 밑으로 좀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에 대한 매물이 너무나 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WTI 유가가 지금 5%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 분봉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쭉 밀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추세상으로는 그렇게 뭔가 바뀌어진 크게 변동성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뭐 며칠 전에 전달해드렸듯이 이제부터는 뭐 유가 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 좀 진입을 한 것 같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로 보여질 수도 있는 기술적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시황 속에서는 지금 겨울철 다가오면은 난방비 때문에 난방에 대한 수요 때문에 요런 지금 천연가스라든가 그리고 WT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과 섹터들 흐름입니다. 오늘 유가가 5% 정도 하락을 했다 보니까 에너지 정유 쪽은 상당히 안 좋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전체 시장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게 좀 바라볼 만한 섹터는 없습니다. 상승한 섹터는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85% 하락, 애플 1.53% 하락, 구글 0.39% 하락, 메타 1.26% 하락, 그리고 아마존 0.82% 하락, 테슬라가 2.50%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도
11%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독일에서도 지금 가스에 대한 그 어, 저장되어 있는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장되어 있는 그 용량을 확인했다 보니까 좀 증가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천연가스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유가도 빠졌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개별적으로 국내 증시에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뉴스들 가져왔습니다. 이제 560조 원 네옴시티, 사우디에서 만드는 이제 네옴시티 첫 공개된 청사진이라면서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 라면서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 지금 뭐 삼성이랑 현대 그리고 SM엔터가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670조 원 670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에 나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장에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어, 그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대명에너지가 이제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또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 중에서 건설주들도 있지만은 그 신재생에너지가 또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명에너지가 들어갔고 상한가를 들어갔고 대명에너지 뭐 이때 7월 말에 이거 잘 잡아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먹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추세상으로는 계속 꺾이지 않고 쭉 가는 모습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로 같이 수급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오전장에 네옴시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은 뭐 SEDN이라든가 신성이엔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CS 베어링 또는 뭐 CS 윈드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강한 종목은 대명에너지랑 S에너지 이 두 종목이 좀 강하다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전 천연가스에서 석탄으로 하면서 유럽 제3세계로 전락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그 러시아가 계속해서 가스관 잠그고 막 이러니까, 에너지 위기로 유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래서 통화 가치도 폭락을 했고, 지금 뭐 인플레가 그 영국은 18%가 넘어갔고 독일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물가 지수로 인한 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에너지 위기로 인한 그리고 뭐 지금 뭐 가뭄도 엄청 심해가지고 뭐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이 안 되고 이래서 또 식량 가격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 지수도 계속해서 유럽 쪽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에 있다 보니까 유럽 쪽이 좀 더 강하게 전달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전기값 엄청나게 올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만한 뭐 종목들 잘 스크리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장악한 하얀 석유가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 리튬이고요. 리튬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폐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폐배터리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저희가 뭐 전달해 드렸었던 뭐였죠? 세비캠이 폐배터리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8월 초에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성일 하이텍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성일 하이텍은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린 모습입니다. 세비캠은 지금 괜찮은 흐름입니다만은 성일 하이텍은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기존에 좀 상장되어 있던 뭐 영화테크라든가 그리고 뭐 NPC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유일에너테크 이런 종목들 이 종목도 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거래량이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에너테크랑 이지트로닉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원준도 약간 좀 폐배터리랑 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지트로닉스가 새롭게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폐배터리 관련주로 접근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1,300억으로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 재무가 살짝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세비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돈을 그렇게 뭐 흑자이긴 합니다.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요때만 하더라도 한 4천억, 3천억 정도 했었던 시가총액이 불과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면은 이지트로닉스 이런 어, 작은 종목도 지금 수급이 쏠릴 때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쭉 살펴본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혼다하고 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이제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굉장히 뭐 시작 가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한 모습. 하지만 뭐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상 지금 추세 자체는 뭐 꺾인 게 아니고 오일선도 이탈한 게 아니라서 잘 살펴보면은 또 그 매매에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최근에 GM하고 좀 대량 그 거래 소식이 좀 보도가 되면서 수주 소식이 공시가 발표가 되면서 좀 계속해서 상승 추세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존에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 구간, 그리고 코스모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발생하고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가스 요금도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천연가스 가격, 환율 급등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요. 지금 독일에서는 재고량, 아까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던 게 재고량이 늘어나가지고 독일의 그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좀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뭐 대성에너지라든가 그리고 GS 이런 종목들로 이제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이 다가오고 지금 뭐 내일부터 가스관 잠근다고 한다니까요. 그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가스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흐름들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어 뭐 아직까지는 뭐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신규 포지션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잡는 것보다는 그 가스관 잠그면서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양봉 발생하고 매매하는 포인트들, 수렴하는 구간들에서 거래량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이 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부터 가스 공급 중단한다고, 이유가 오는 9일에 대책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잠그는데 9일부터 대책 회의를 합니다. 네. 9일부터 대책 회의를 하고요. 그동안에 뭐 대책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가스관이 잠겼으니까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오는 9일에 나오는 대책 회의를 확인하면서 뭐 다시 또 가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 가스 가격이 겨울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올라간다는 내용들은 이때부터 저도 전달을 해드렸던 거니까요. 네, 지금 뭐 새롭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한 정부고요. 2030년 원전 비중을 24%에서 33%로 늘린다고 보도가 되었고, 이 뉴스 이제 어제 장 마감하면서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6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에 방문을 한 그런 사진이고요. 지금 이런 그 원전 뉴스가 나와도 지금 원전 수급이 그렇게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또 좀 일단 뉴스 자체는 안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블록딜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4.5%를 블록딜을 매각한다고 어제 공시를 했고요. 지분 35% 가운데 약 4.5%를 블록딜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서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뭐 지금 뭐 누구 딱 상대방을 지칭해서 그 지분을 판매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런 그 재무구조 강화,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활용을 할 계획으로 4.5%에 대한 블록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 5,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나만 보자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분 매각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원전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전을 확대하는 거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지금 뭐 이집트라든가 신규 수주 내용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신규 수주 내용이 나올 뭐 폴란드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블록딜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악재로 발생을 해서 매물을 좀 쏟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업황 업황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이 사이즈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 더 모아가시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해드렸고,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전달을 해드렸던 게 우진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에서 좀 전달을 해드려서 좀 그 원전 계약 일정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모아가시면은 요럴 때 뭐 수익 실현을 가능하시고, 또 요때도 전달해드렸던 게 지수 하락하니까 당연하게도 구조상 이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빠진다고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서 지우시는 게 아니라 또 양봉 발생하면서 바닥 따지는 구간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 이제 확인하면서 좀 모아가시면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요때 요날, 네, 요날이죠, 요날. 딱 이 양봉 발생한 날, 요때부터는 이제, 그 매매에 접근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다. 네, 전달을 해드리면서 요때 그 수익 실현하는 그 내용들도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원전 계약 체결이 일어나면서 그런 그 모습들과 흐름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 앞으로 지금 이번 달에 이집트에 대한 그 원전 수출 계약이 일어났지만은 앞으로 남아 있는 뭐 폴란드 뭐 4조 원짜리 40조 원짜리였나요? 폴란드 계약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업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적으로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6% 정도, 그러면 2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좀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해준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잘 유심 있게 트래킹 해 나가면서 또 여기서 바닥을 잡고서 올라올 수 있는 흐름들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요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네, 여기는 뭐 워낙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하게 조정을 받았던 구간들이고, 결국에는 지금 요런 구간들의 매물 그 박스권 하단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 확인할 수 있는 구간들,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지금 방산 관련주 해가지고 현대로템 전달해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뭐 요때 전달을 해드렸었고, 이렇게 빠졌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앞으로 그 산업들이 커지고 계약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런 구간들도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폴란드 수출, 방산 수출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 현대로템이 지금 조정 구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들에서 지금 폴란드 현지에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방산 박람회가 이루어집니다. 방산 박람회. 폴란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박스권 한번 브레이크 잡아주는 양봉 한번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9월 11일까지 박람회가 진행이 되니까 그 전에 좀 이렇게 상승폭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 적어도 뭐 요때 고점 트라이는 한 번은 해주지 않을까, 기술적인 흐름상. 그리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9월 5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요때까지 좀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모아가는 포지션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당장에 이제 오전에 좀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그 대명에너지 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 S에너지, 그리고 SDN, 신성 ENG, 뭐 그리고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대장들만 지금 신나게 움직이는 장세라 조금은
소외가 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지수도 빠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전달해 드렸던 게 미국장이 어제 이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더라도 국내 증시는 반등해 주면서 마감을 했다. 조금은 이제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좀 그 선호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월요일 날 장 마감하면서 그 외국인들하고 그 기관들이 포지션 자체를 옵션 포지션 자체를 콜베팅을 굉장히 많이 때린 걸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요 구간 2415포인트, 2415포인트를 좀 단기 바닥권으로 이게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 좀 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이제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게 빠르게 올라와 주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지금 미국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만 않는다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로 인식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지금 21일 날 9월 21일 날 FOMC가 있습니다.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를 하는 FOMC가 진행이 되고요. 9월 13일 날 CPI가 있고요. 그리고 FOMC 이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고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때리고 추가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를 시킬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FOMC에서 나올 건데 그거를 이제 8월 달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진행한 잭슨홀 미팅에서 미리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이미 시장 조정은 미리 받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9월 초에 있는 9월 2일에는 고용지표가 있고 고용지표 있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고용지표 그리고 CPI 확인하고 뭐 FOMC 나오면서 계속해서 악재를 오히려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우려감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시장이 반등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미 조정을 선반영돼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좀 건강하게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스탠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오늘도 좀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서 잘 뭐 개인 종목들 있으시면은 잘 대응하시고 올라오는 종목들 있으면은 또 올라오는 종목대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뉴스라든가 종목들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